좋은 날입니다. 꽃 구경 좀 하셨어요? 어디 뭐 별도로 안 가셔도 뭐 길바닥 천지에, 그지? 요즘에 뭐 벚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오늘 진도는 52페이지죠. 전 시간에 용어 정의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한다는 표현하고 이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 포함된다 그 표현을 구분해서 읽을 줄 아시면 되고, 중개 대상물은 몇 가지가 있고,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게 한 요건 있죠. 일단 5가지 해당되고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누구 소유, 개인 소유,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기 때문에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되고, 그 거래 계약은 유상성 무계약일 것. 줄이면 특정된 5가지고 매매 가능하다면 중개 대상이다. 그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도 매매 가능하다. 중개 대상이고, 28가지 지목이 등록된 토지도, 각종 등기가 돼 있는 토지도 가능하다. 그지?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가능하다. 다만 투기 과열 지관에서 전매 제한을 받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관이 있는 분양권은 중개가 안 되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점유권, 법률기지권은 안 된다. 그지? 그 정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하고 정책심의위원회죠. 자격시험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을 누가 시행할 것인가? 원칙 누구? 시도의사 예외. 국토부 장관의 절차상이 다른 것이 위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것은 누구? 국토부 장관이.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조례가 정한다 할 때 조례는 시군구, 시도지사처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죠. 함정에 단독문이 나왔던 것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조례하면 안 되고 국장이 결정권거나 그렇게 구분할 줄 아시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고? 시도의사.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1개월. 재교부 신청은 어디 가서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양도 대여는 금지죠. 예외가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 하겠다. 누가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무 하겠다는 말은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니까 절대 자격 취소. 이거 형벌이 1-1이다. 그지? 그 정도 배우셨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뭐 국토부 장관은 하는 자리하고 위원장 자리를 구분하시는 게 1차적이죠. 국토부 장관은 한 자리만 구분하시면 돼. 나머지는 다 위원장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재척사에 그죠? 괜찮습니다. 재척사에 해당되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 누가? 그 정도. 위원 임명 위촉 해촉은 누구만? 국장. 나머지는 다 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용어 정의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기억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죠? 그럼 등록 제도를 배우신다.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를 연상시키셔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은 몇 사람? 3사람. 부치까지. 공인중개사법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앞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는 빠지고, 부치는 무자격자 안 되고 공인중개사법인 그렇게 구분 잘 아시고, 등록 기준이 매년 한 문제 또는 등록 절차에 섞여 나와. 어쨌든 등록 기준 시험 나와요. 그럼 절차상의 내용이 나오면 2문제 이상. 그래서 포인트는 등록 기준하고 올해 출제 예상되는 게 뭐 종별 변경. 개업 공인중개사 현재 종별이 3사람인데 각자 등록증 가지고 중개업하다가 종별 바꿀 수도 있다. 종별 변경할 때 여기 단독 문제 예상. 그 다음에 뭐 다 암기사항이니까요. 자, 일단 수업을 보시고, 책은 뭐 늘 책은 가만히 있다. 그죠? 책은 가만히 있고 마음이 흔들린다. 그죠? 오늘 왜 늦게 왔어요? 이번엔 머리 하신다고? 사월이 금방 갑니다. 그죠? 금방 가고, 꽃 구경 길바닥 몇 번 이래 훑어다니다 보면 4월 말이고 또 모의고사 보고 또 망했다. 그죠? 5월 되면 더워지고 공부 안 된다. 5월 말에 또 망했다. 이렇게. 어쨌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라고.
눈치 볼 필요 없이. 저 언니는 저만큼 하는데 그거 뭐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절대평가니까 어쨌든 본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고 절대 양이 필요합니다. 수업 4시간 이외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4시간 이상은 더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좀 놀았다. 앞으로 놀면 안 되겠다. 그 정도 뭐 다짐하시면 되지. 설렁설렁해서 시험이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제? 작년 시험 같이 어렵게 나가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확 줄었어요. 우리 학원 수강했는 봐도 확 줄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옆에 강의실 있잖아요. 해가지고 마이크 돌려가지고 그거 듣고 사람은 안 보이고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더 심할 때 특강할 때 요 사이 있잖아요. 사이 여기 조그만한 낚시 의자 있죠. 그거 앉아라 그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지금 어쨌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다. 경기 순환 배우시잖아요. 학교 시간에. 어려울 때 나중에 일을 하셔도 경기 변동은 또 겪으실 거 아니에요. 이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해놓고 상용 국민 되면 다 경기 좋을 때 그때 공부하면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화이팅 하시고. 본인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이야기 꺼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 보고.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자, 방금 전에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 종료는 몇 사람? 3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누구 빼고? 부칙 빼고 공인인증서 법인 그렇게 구분하시고 기본 지문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뭐 같은 말이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은 누가 될 수 있다? 개업공인서 될 수 있다.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말도 누가 될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법 조문이 적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은 3사람. 앞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할 때 몇 사람? 2사람.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등록 신청서를 내겠죠. 등록 신청서에는 누구는 빠지고 부칙 빠지고 그렇게 시험 나온다는 등록 신청서상에 종별은 누가 없고 부칙 없고 공인중개사 법인 변형하면 등록증상의 종별은 몇 사람이 있겠어요? 등록증 부칙도 등록증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하고 등록증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공통 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자격을 취득해야 되겠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무소 확보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매년 시험 나오는 게 법인의 등록 기준 이렇게 나와요. 자, 전 시간에 계략적으로 보신 게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분사무소 들 수 있다. 누구만? 법인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뭐 그런 걸 담고 있는 게 등록 기준이에요. 자, 특수법인 하면 발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 대표 선수가 누구?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때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니까 전주에 결제해서 경제사업에 농지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때 농협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보시면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농협은 발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설명이 다 나오면 농협을 기억하시고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지금 보시는 5가지는 농협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은 일단 기본이 상법상 회사 이거나 아니면 여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죠. 이거하고 농업협동조합법은 다른 겁니다. 당연히. 여기도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 기본법이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이고 농업협동조합법은 특별법이요. 여기 협동조합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농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이렇게 나와야 등록 기준인데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하면 안 맞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고 지금 보시는 등록 기준 아예 갖추지 않아도 되는 법인인 농협이고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어떤 법? 농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이요. 농협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상법상 회사는 몇 가지 종류? 요 적어놨네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 한명회사. 그게 같은 말이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도 자본금액 얼마? 5천만. 협동조합도 자본금액 얼마? 협동조합 얼마요? 농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도 얼마? 농협 빠지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하고 싶으면 자본금액 얼마? 5천만. 쪼개서 읽을 줄 아셔야 두 개 이상 읽게 되면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액 얼마? 5천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얼마? 5천만 원이죠. 더 쪼개면 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 한명회사인 경우에도 얼마? 그래 쪼개서 읽을 줄 아시면 돼. 근데 협동조합 중에서 뭐는 빠지고 이제 이거는 지우고 이제 필요 없고 이거는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왜 비영리법인에 등록이 안 되는가? 우리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누가 되었어요? 등록하면 누가 되고자? 개업공인 중개사 되어서 뭐 하려고? 중개업을 하려고. 중개업은 영리 목적이다. 영리 목적인 법인만 등록받아 주겠다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에 속지 마시고 앞에 사회적 나오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외. 그 다음에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오늘 배우시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유할 목적. 그래서 올해 정을 따시고 내년에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법인 등록할 때는 14조에 있는 업무만 업무 범위에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위에 사업을 하겠다 하면 등록 자체가 안 돼. 자, 시험에 나오면 늘 3, 4번 늘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일것 하면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되고 대표자 공인중개사 이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대표자 포함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종류별 등기할 때 두는 등기서있죠. 회사 종류별 사원 임원의 몇 번이면 3분의 1 이상 누구 일것? 공인중개사 일것.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제외.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자 붙었으면 공인중개사인가 아닌가 불문하고 전원이. 요걸 그래 묻는다는 겁니다. 포함 3분의 1 해도 안 되고 여기는 제외하면 안 되고 포함하여 전원이. 전원이 이걸 변형해서 나온 것이 공인중개사 아닌 사원 임원이 있을 수 있다. 3분의 1 이상만 되면 되니까 아닌 사원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대상이다. 그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는 공부하신 분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할 때 중개업 하다가 사고 칠 수 있나 없네. 법을 위반했다. 승계돼야 안 돼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였을 당시에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받은 것이 있겠죠. 승계되죠. 법인의 지위는 누구한테만 승계돼요? 승계할 때는 사원이면 전화하면 안 되고 대표자에게만 승계됩니다. 공부 안 하시면 그냥 따라오시면 돼. 법인이 해산했다. 회사 접었죠. 절대 등록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끝냈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끝냈겠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해산되면 회사는 없어졌다고.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취소해요. 그럼 취소하기 위해 정 반납해야 되겠네. 정 반납은 누가 해? 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법인하면 등록 기준에서 공인중개사 일것 할 때는 대표자 제외 3분의 1,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할 때는 포함하여 전원, 승계된다 할 때는 대표자에게만, 증을 반납해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가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별 내용은 없는데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일것하고 실무 교육은 꼭 정리하시고 별 내용이 없어요. 자, 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사무소가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모든 기준은 다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름이 뭐? 알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많은가? 시군구청장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군구청장 이름이 뭐예요? 당황스럽다 지금 갑자기. 등록관청이지 뭐. 등록관청은 시군군대 다 사무소 기준.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이다. 차등 받는다.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울산광역시에 있다면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것만. 그것도 사무소 기준에서 특광도. 그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가 있다. 생각해, 시도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주택은 시도조례 이권에 따라 하시면 되고, 주택 소재지가 기준입니까? 중개사무소 기준. 공인중개사뿐만 해서 모든 시군구 특공도 나눌 때는 다 기준이 사무소 소재지이다. 그지? 자, 중개사무소는 일단 원칙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어야 한다.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둘 것.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고 사용권을 확보할 것.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외로 이미 공사는 다 끝났다고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았다면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아파트 단지에 상가 있죠. 건축 다 올라갔어요. 나와서 준공검사 다 떨어졌어. 그러면 준공검사 떨어졌다, 사용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사용하십시오. 그 말은 입주하셔도 됩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 재건축 사업지구, 재개발 사업지구 내 수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인가 또는 사용승인은 받았는데 대장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어도 절차만 준공 절차나 사용 승인 검사 절차만 거쳤다면 현재 상태가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 건물도 등록할 수 있다. 포함. 근데 건축물 대장은 대장인데 가설 건축물 대장. 건축법 시간에 가설 건축물 배우셨다. 앞면에 있다. 가설이. 임시로 설치된 거, 임시로 설치한 거. 존치기간에 3년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여기는 이런 건축물, 일반 건축물처럼 간선 시설이 없어요. 수도, 전기, 가스가 안 들어와. 예? 호롱불 켜놓고 계약서 설치는 호롱불 아는가? 어떻게 하지? 생각보다 나이 많다? 호롱불. 어쨌든 가설 건축물 나면 건축물 대장은 대장이어도 가설 나면 포함 제외. 제외란 말인가? 등록할 수 없다. 포함이란 말은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이어도 준공검사 받았다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말로 읽으시고 없다, 있다라.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 있다. 소유하든지 타인 소유 건물의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세를 내고 쓰는 게 유상인 것이 임대차, 공짜로 쓰는 게 사용대차. 부모님 상가 건물이 있으면 2년만 공짜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님이 2년만 공짜다. 그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3년째부터는 월세 50만 원 내라. 이렇게 월세 50만 원 내라. 임대차 할 수도 있고 공짜로 사용대차 할 수도 있고 형식은 제한 없이 뭐만 확보하면 된다? 이게 등록 기준이에요. 별 내용이 없이 한 문제 나오니까 아니면 등록 절차에서 섞여서 나오거나 어쩌다 반드시 시험 나오니까 공인중개사 1것 기준하고 실무교육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소 기준 함정이 몇 개 있다. 가설은 제외입니다. 기재되기 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정이 3개니까 이해하시면 되겠다. 별 내용 없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네 문제로 만드셔야 돼. 3월달에 모의고사 보셨어요? 모의고사 보시고 그냥 문제 던져두지 마시고 버릴 것 같으면 버리시기 낫고 4월 말 모의고사 보실 때까지 애매한 지문은 정리를 하셔야 돼. 애매한 지문만 해설지 보고 한번 읽으시라고. 틀린 자기가 못 봤던 함정 체크가 딱 체크하시고 발감 해놔가지고 밑에 해설지 보고 한번 달아보시라고.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예 이해 안 되는 것은 넘기시고 4월 달에. 그냥 한 달 보시니까 200문제를 하루에 공부하시니까 공부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공부량이. 모의고사 볼 실력이 안 된다. 실력이 되어서 보겠다 하면 10월 달밖에 없어요. 과정입니다. 빵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빵점. 빵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빵점 받았습니까? 물어본 게 아니고 빵점을 지금 수업 시간입니다. 빨리 끝내야지. 빵점 맞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거는. 수업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공부를 한 사람이 빵점이요. 아니요, 빵점 받아본 적 없어요. 아하이 참네. 공부한 사람이 지금 실력이 2개, 3개 정도밖에 못 고르겠는데 2개, 3개 중에서 찍어서 봐도 다 찍다 보니까 빵점이야.
그죠? 아직까지는. 공부하는 사람은 3번 쭉 밀었으면 20점이야. 그런 실력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등록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등록 절차를 거친다. 이제 문제는 나중에 푸시고, 기출문제는 나중에 뭐. 문제집 중에서 기출문제는 3번, 4번은 보셔야 돼. 기출문제집 나왔어요, 지금? 아직 안 나왔다. 자, 등록 절차입니다. 절차는 다 단어가 붙었네. 절차는 어디 승합니까? 옆에 답 적어놨네요. 국토교통부령. 각종 절차는 신고해야 한다. 이런 단어. 등록해야 한다. 이런 단어 나오면 절차 조항이구나. 국토교통부령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나중에 예외사항 한 개만 정리하시면 되고 신고 나오면 신고 써가지고 신고해라 그 말이고 등록한단 말은 등록 신청서 가지고 등록 절차 거치라. 등록 이런 나오면 인장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무소 이전 신고, 고용 신고 다 있죠. 신고나 등록 나오면 절차 조항이니까 다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밀고 가시면 돼. 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누구하고 누가? 지금은 4월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주도를 좀 하셔야 돼. 가만히 계시고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처음 들으시니까 그냥 수업 들으시고 오히려 복습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 아닙니까 이게. 시험 문제 푸신다 생각하고 계속 입 자꾸 대답을 하셔야 돼. 가만히 오늘 뭐 집에 뭔 일 있어요? 조용하시네? 맨 앞에 앉아서 그러나? 원래 저기 계셔야 말이 좀 되는데.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누구하고 누구? 말라고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해요. 또 등록을 이미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양대 산맥이면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법인 두 사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한다는 말은 등록 신청서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등록 신청한다는 말은 방금 전에 보셨던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갖췄다. 갖췄기 때문에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 요건을 갖췄음을 정면에 서류 가져오라고. 이거 작년 단독 문제. 단독 문제가 안 나오고 지문이 1개, 2개 정도 나왔다가 1개, 2개 나왔다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네. 그런 말은 출제위원이 한 번은 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출제의 경향을 짚어서 하는 게 선생이라 뭐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제 경향을 짚어보는 겁니다. 지문이 1개 여기 한번 나왔다가 또 뜨면 2번 이상 보인다. 이게 단독 문제 나왔겠구나. 정리하셔야 돼. 그게 9, 10월달 재정 정리입니다. 수수료 납부할 것인가?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어디 있어가는? 조례.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되지.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 할 때는 조례라고 쓰면 돼야 한대요. 국토부 장관 할 때 중앙정부니까 조례였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거 빼고는 다 등록 간청은 시군구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자, 전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는 시군구 조례도 있고 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자격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고? 시도지사니까 자격 시험 영시할 때 낸다.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재교부 신청할 때, 요걸 정확하게 교부는 처음 차도니까 응시할 때 냈기 때문에 안 내고 재교부 신청할 때 내고 등록 신청할 때 낸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대답을 하시라고 해가지고 대충 이래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자. 틀리는 것도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 2월 달에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돼요. 던져놓으면 내 말이 맞는 거 집중 좀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알고 정답이 아니고 알고 인식하시고 내가 이 대답을 했는데 맞는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등록 신청할 때 낸다는 말은 증을 따기 위해서 낸다고.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 봐야 되겠네. 등록증을 취득하려면 등록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죠. 신고한단 말은 신고 확인서 달라 그 말 아니에요. 증을 취득하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격시험 영시한다, 등록 신청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낸다. 자격증 교부, 등록증 교부, 신고하기 위해서 교부는 처음 차단하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받은 다음에 재교부. 교부하고 재교부를 구분하시면 되고 세 가지만. 자격시험 응시할 때 낸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 설치 신고 그 기가시고 교부인지 재교부만 구원하시면 돼. 나머지는 수수료 납부 규정이 없어. 6가지밖에 없어. 자격 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만. 요거 빼고는 조례가 정한 바에도 납부 규정이 없다. 박스의 문제가 2번, 3번 나온 게 폐업 신고 이런 말이 있나 없나요? 이전 신고, 고용 신고 아무리 다른 말 써도 수수료 납부 규정 없어요. 요거만. 수수료 납부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디라고요? 시군구인데 기준이 뭐라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에 뭐가 없다?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시장이 경주시 가까이. 그죠? 그 다음에 도이어도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는 구가 있다. 앞으로 놀러 가실 때 다 시군구 찍고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에는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시장이나 서귀포 시장이. 그 시 안에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시장이. 도 안에도 구가 없으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구청장은 구만 있으면 그 구가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되는 자치단체인 구, 자치구이든지 근처에 뭐가 있나?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처럼 창원시는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 아니죠? 비자치구, 자치구 아니다. 비자치구 행정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구획했다. 행정구 이렇게 해요. 어쨌든 구만 있으면 그 구가 자치구이든지 울산광역시 남구, 특별시 광역시는 자치단체인 구이든지 창원시처럼 자치단체가 아닌 구이든지 구만 있으면 누가? 구청장이. 특광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이 받았습니다. 서류 심사하겠죠? 서류 제출했잖아요. 법에서 가고 있는 등록 요건을 따져보니까 적합하더라.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등록 신청이 등록 요건에 적합한 경우,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등록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한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OX. 그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경우 임으로이기 때문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런 말 넣으면 우리를 속이는 말이야. 뭐야 일시적으로는 안 되겠나 이렇게. 자격증에 양도돼야 할 수 있다? 없다. 규정 잡아놨잖아요. 예외가 있다? 없다는데 시험장 가면 또 혼돈되는. 특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돼야 할 수 있다? 어머야 그때 내 여름에 아파가지고 빠질 때 그때 법 개정됐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법 개정된 거 없어. 간혹 출제위원들이 실수합니다. 출제 초자들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위하여, 임으로, 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법조문에 없는 단어입니다. 꼬시려고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 틀리면 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출제 40문제 보면 지문이 괜히 긴 게 있다. 저도 지문을 좀 길게 내는 편인데 어쨌든 초자입니다. 저도 초자고. 이기 때문에 임으로 이렇게 되는 선생이 있어요. 유명한 선생이 있어요. 자, 등록 요건에 적합하면 등록은 뭐 옛날에는 뭐 기속행위다, 재량행위 이런 말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까? 재량이 있단 말은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속이란 말은 법에 구속되어서 반드시 해야 한다. 등록 요건에 적합하면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야 한다. 국민의 신청에 대해서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처분한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 처분 이렇게. 그러면 신청인에게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통지해야 되겠죠. 며칠? 등록 절차에서 이거 하기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나오면 이것밖에 없어요. 7일. 그러면 내가 등록 신청해서 등록됐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누가 되었다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 개업공사 되는 시기죠. 그럼 개업공사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본업인 중개물을 개시하려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할 일 2가지가 더 있다. 앞으로 업무를 개시한 결과 고의과실로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 가할 수가 있고, 고의과실이는 개업공인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줄이면 보증 설정해서 신고하라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내가 일한 소장입니다. 앞으로 사고침이 발생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자필 서명하고 도장 찍는 거죠.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도 뭐 등록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러면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되겠네. 등록했으니까 등록증 걸고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등록관청이 등록한 개업공인사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한 가지를 확인해요. 손님에게 개업공인사 도장이 중요하겠나요? 보증이 중요하겠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조금 이해하시면 돼. 인장보다는 도장보다는 보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재가 달라. 인장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이죠. 다 까먹었겠다.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건 다 제재가 뭐? 고인정 이런 거 기억납니까? 고용인, 인장, 정보망. 기억이 안 나?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서서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수업 안 했다고요? 얘기 안 해주죠. 동영상 돌려보고 제가 그러면 여기 하고만 억한 심정이 있어가 여기 있으면 수업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누가요? 이분은 결석 안 하셨어요. 본인이 결석하셨죠. 그 나중에 인장보다는 손님에게 보증이 중요하다. 제재는 뭐가 더 무겁다? 보증이 더 중요해. 보증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 이건 인장 등록 업무 중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업무는 몇 월 이내에 개시할 등록증을 교부할 때 뭘 확인한 다음에 손님에게 더 중요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해놓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보증입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하면 나중에 등록 취소. 그래서 등록관청도 손님에게 더 중요한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 교부하라고. 그럼 등록증 찾아왔으면 가게 개시해야 되겠죠? 개시사항 몇 가지? 5가지. 나중에 암기할 등수야 보자. 뭐를? 사업자 등록증 한번 보자 이렇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이면 등록증이 아니고 뭐? 신고확인서 원본. 4번 하면 안 돼. 4번은 절대 없어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없어. 개시사항에. 왜냐하면 등록증을 걸었다는 말은 뭘 받았다? 실무교육을 다 받았다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때는 좀 더 보시면 실무교육 받았습니다. 증명이 되지만 가게 개시하는 증 안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없어요. 4번은 개시사항이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개시사항이다. 아니다. 보수실비요율 한대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등수야 보자. 뭐를? 사업자 등록증. 5가지. 업무는 몇 월 이내에 개시할 것인가?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몇 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휴업이라 해. 휴업한다 말은 내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그 말 아니야?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포함? 휴업에 포함이니까 휴업 규정에 다음 주 가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싶다. 그럼 등록증 첨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지? 그게 휴업 규정이에요. 그럼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도 어디에 포함? 휴업이니까 등록을 다 하고 절차 다 거쳤죠?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위독하시다. 가게 접어야죠. 접고 부모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없다. 다른 사업 하다가 중개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정리한다고 또 시간 걸릴 수 있잖아요. 개인 사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3개월을 초과하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되지만 3개월 초과 아니면 3개월 이내이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휴업 규정을 가져와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도 휴업에 포함되니까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3개월 초과이면 미리 뭐 하든지 휴업 신고하든지 3개월 초과 아니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는 이게 등록 절차예요. 숫자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며칠? 7일. 좀 이따 보시면 등록증 교부할 때 뭘 확인하고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할 때는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1개월. 등록증 교부는 뭘 확인했다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했다면 며칠? 지체 없이. 업무는 몇 월 이내에 개시하든지 3개월 이내에 개시하든지 3개월 초과이면 휴업 신고하든지. 이게 계략적인 절차예요.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 누가 될 수 있는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개업 공인인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몇 사람? 세 사람 왜 쪼개야 되노? 세 사람은 공인인사 법인밖에 없는데 야들을 어떻게 3등분 하노?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은 몇 사람? 현재는 세 사람이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앞으로 미래 장래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그 말을 구분하셔야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시라고. 봄날이 되면 막 공부 겨울에 막 떨다가 하시다가 봄이 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잖아. 다 안 돼요. 자연이 우리를 유혹해. 자연이 풀도 막 새파랗게 자라고. 저도 나이가 젊을 때는 꽃 같은 거 집사람이 애들이고 꽃구경 서울에 있을 때 꽃구경 할 때 너무 많잖아요. 에버랜드 가도 있고 저기 일산 가도 있고 한 번도 못 따라갔어. 왜 별로 뭐 사는 게 재밌는데 꽃구경까지 해야 되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또 무슨한데 꽃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육사무 가는데 집사람이 가고 싶던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 했지. 죽이지 미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꽃구경 못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요즘에 제가 수양을 좀 한다고. 어쨌든 공부는 봄날에 내가 공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 공부해보니 봄날 되니까 산에 올라가면 그 나무 쳐다본다고 또 한 2시간 또 앉아있다고 오고 그죠?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누구는 빼고 부책 빼고 현재 개업 공인인사 몇 사람? 3사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누구?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그 1번 지문이 기본 지문이 법조문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 없다니까 거꾸로 읽으면 누구만이? 공인중개사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괄호 부분을 시험에 내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포함 제외. 제외란 말은 소속 달고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이중 소속이 걸리기 때문에. 이중 소속이란 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한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2개의 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사람을 규제할 때는 2군데가 부동산 2군데요. 중개사무소 2군데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전화 옵니다. 저한테. 부동산 하면서 식당 못 하죠. 그거 이중 소속이죠, 선생님. 전화 끊을 겁니다. 어떻게 합격을 했나? 아니, 다 까먹었다는 거지. 중개사무소 2군데 가는 게 이중소속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1군데 있고 다른 데 100군데 들어가도 안 걸려요. 전화하면 안 돼요. 혹시 제가 지금 문방구하고 같이 하는데 부동산 못 하죠? 전화 끊는 이유를 이해하시라고.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소속은 이중소속, 현재 소속이다. 는 말은 각 중개사무소의 소속이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각 가게에 있으면 자기 가게 등록해서 자기 가게에 앉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같은 시간대에 존재할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 이중소속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속 달고 있으면 등록 신청이 안 된다 말은 현재 소속인 사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을 붙이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현재 그 가게에서 나오면 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고용관계 종료 나오면 소속자 떼고 나왔다고 말하냐? 그때는 등록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속 단 상태에서는 고용관계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속 자체는 이중소속에 걸리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괄호 부분은 제외라고 나오고 괄호 밖으로 나오면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소속은 제외란 말은 등록할 수 없단 말이죠. 괄호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할 때는 제외라고 하셔야 되고 괄호 밖에 나오면 세상 밖에 나오면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어디에 걸린다? 이중소속. 등록 관청은 어디라고요? 시군구지, 특광도. 이게 뭐 너무 쉽게 틀리는 게 등록증은 누가 교부한다? 그럼 자격증도 시도의사 주고 등록증도 시도의사면 바빠서 되겠나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교수님 눈을 자꾸 꼴시면 위축되네. 누구한테 꼴찌겠어 그래? 누구한테? 내 보고 뭐
젊은 사람들 꼴찌면 삐지가 집에 가뿐단 말이야. 집에 안 갈 거 아니야. 나도 삐져 갚고. 아, 그렇구나.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자, 특광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광도를 줄이면 뭐라 해요? 시도지사. 그 시험에 쉽게 틀린 기출문제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등록증 교부한다. 연결이 단어가 보시라고 등록은 누가 했고요?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했다고. 그럼 이름이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럼 등록은 다 누가? 등록관청은 뭐야? 시군구청장의 업무지. 광역시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중개할 수 있다. 광역시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광역시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중개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업무는 다 누가? 등록관청이 시군구청. 그렇게 기출문제 그래 나와요. 어려워서 막 틀린 게 아니고 등록관청은 시군구다. 방금 읽으셨듯이 사무소 기준에서 법인은 분사무소도 등록합니까? 분사무소는 신고해요. 어디만 등록해요? 이중 등록이란 말도 있을 수가 없는 말이야. 이중 등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은 공인중개사 법인이 사람이 등록하죠. 사람은 쪼개진다. 이게 원칙이야. 사람은 같은 업종에 동일 시간대에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이중 소속 금지. 사람은 쪼갤 수가 없다. 이중 등록이 있을 수 없어요. 등록한 자가 등록이라는 말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예? 법인은 어디만 등록한다고요? 법인도 사람이잖아요. 어디만 등록한다? 주된 사무소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등록한다. 시군구청장인데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는 경우는 그 시에 뭐가 없다? 구가 없거나 특별자치도에도 구가 없으니까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구청장은 자치구이든지 자치구가 아닌 비자치구이든지 구만 있으면 다 누가? 등록관청이 됩니다. 특광도 아닙니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작년에 단독 문제 나왔어요. 일단 크게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절차가 너무 많아요.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고용 신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의 절차가 너무 많은데 자격증 사본 가져와라. 법인 등기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가져와라는 말은 딱 한 군데 있어요. 나중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자격증 사본 가져와라. 등록증 사본은 어디만?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만 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이에요. 나머지는 자격증 사본 가져와라, 법인 등기부 가져와라, 건축물 대장 가져와라 이런 말은 없다고. 대장은 다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다. 정부 어디서든지 발급 열람이 가능해. 등기부도 다 전산망이 다 구축되었어요. 자격증 사본은 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등록 신청한다는 말은 등록 신청서 가져와라. 등록 신청서에다가 서류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신청서에는 종별이 누구하고 누가 있다고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있다.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싶다. 법인이면 방금 전에 대표자 누구?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이죠. 그러면 왜 자격증 사본 가져갈 필요가 없는가? 등록 신청서에 공인중개사 나한테, 법인 대표자 나한테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적어 오라고. 어디에다가? 등록 신청서에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적어 와라. 그 말은 등록 신청서를 받은 누가?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서에 적혀있는 그 시도지서는 네가 확인하라고. 등록관청의 확인사항이 세 가지요. 전산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하면 있다. 행정정보의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다는 말을 줄이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등록관청 네가 다 확인하고 자격증도 등록 신청서에 적혀있는 그 시도지사한테 네가 확인하라고. 보증은 언제 설정합니까? 이것도 속는다는 겁니다. 지금 절차가 등록 신청 절차 아니에요? 등록 신청한다는 말은 등록을 하고 싶으면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요건을 정하고 있으니까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라 그 말 아니에요. 보증은 등록이 다 된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것이 보증 아니에요? 신청 서류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아닌 것 하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네 가지. 자격증 사본, 법인 등기부, 건축물 대장,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 여기 작년에 단독 문제 나왔. 단독 문제 정답이 이거였어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한다. 공부하시는 분들 쉽게 맞췄어요. 쉬었다 합시다.